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마치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퇴행적 규제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선전을 총괄하는 중앙선전부, 그리고 방송 규제 당국인 국가라디오 텔레비전 총국, 이걸 광전총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관들은 26일 사회자의 직업윤리와 사회활동 관리 규범화에 관한 의견이다 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서 이 각종 TV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인맥 관리를 제대로 하라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전사상을 학습하여 정치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자를 사회자로 내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서 사회자는 매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당의 선정과 문화사업의 중요한 역량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TV 프로그램 사회자로 임명해서는 안 되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게스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회자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모든 방송에서 시진핑 사상이 투철한 자들을 사회자로 내세워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흐름과 일치하는 방송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언론 통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정부가 20만 명에 달하는 자국의 모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상교육을 포함해가지고 최소 90시간에 달하는 당 주간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외신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방침은 신문과 방송, 잡지 등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언론 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하고 국가신문출판사가 최근 발표한 언론 방침에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기자들의 정치적 능력을 기르고 올바른 정치적 방향과 가치 지향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뉴스와 여론 작업에 대한 당의 사명에 따라서 막스주의 뉴스 교육을 심화시켜야 된다, 이런 대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의 모든 기관 단체 간부들도 한 해에 90시간 이상의 당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사에 재직하는 모든 구성원도 예외 없이 그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타임스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시도라 그러면서 더 엄격한 통제는 일당 독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뉴스도 보도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는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부터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자국 기자들이 5년에 한 번씩 기자증을 갱신할 때마다 사상검증식의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모든 언론이 당에 봉사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시장 지향적 언론이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던 시기를 끝내버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은 중국 내 제작 영화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까지도 사전 검열을 하고 심하면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기조하고 다르면 중국 내에서는 상냥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전 세계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만은 중국 내 검열에 걸려가지고 아예 상영조차 못하는 영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칼렛 조한슨 주연의 영화인 블랙 위도우입니다. 미국과 대결 중인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냉전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러시아의 스파이 조직이 악의 배후다, 뭐 이런 스토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중국 내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예 내용 자체를 수정 또는 편집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턴이 주연한 1999년 영화 파이트 클럽이 중국에서는 결말의 결정적인 부분이 5분 이상 잘려나갔고 전체적으로 12분 줄어든 버전으로 최근 텐센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서비스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파이트 클럽은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턴이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1999년 개봉해가지고 전 세계 영화제 노미네이트 그리고 수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트 클럽 영화가 중국에서는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이 총을 쏘는 구체적인 장면 그리고 건물 폭발 장면 등이 텐센트 비디오에서는 잘려나갔고요. 대신 결말에 대한 설명이 중국어 번역 자막 없이 영어 텍스트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테러 계획을 파악해서 모든 범죄자를 체포했다. 이런 교훈적 내용으로 억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노매드랜드는 이 클로자오 감독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한동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자오 감독의 과거 반중 발언이 뒤늦게 조명을 받으면서 상영이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 영화 제작자의 말을 인용해서 검열 당국이 때때로 삭제할 장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장면 또 혹은 나쁜 놈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 이런 것과 관련한 장면들이 대상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의 지적을 받으면 콘텐츠의 상영 전까지 지시대로 편집해야만 된다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규제에 따라서 한국 영화의 경우에는 좀비가 나오는 부산행이라든지 여러 신이 나오는 심과 함께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를 다룬 택시 운전사, 변호인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다룬 기생충 이런 영화들이 중국 개봉이 다 금지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이미 제작된 영화에 대한 검열뿐만 아니라 아예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영화들을 제작하도록 하고 또 이런 영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애국영화 보기 운동까지 펼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영화가 한국전쟁에서의 항미 원조를 다룬 장진호입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영화 매출은 460억 위안, 한 8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전년 대비 126% 성장해가지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위를 차지한 영화가 지난해 9월 말에 개봉했던 장진호입니다. 이 영화는 1억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57억 위안, 한 1조 700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거장 첸카이거 감독과 슈커 감독 등이 공동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13억 위안, 그러니까 한 2,300억 원 정도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블록버스터라는 점,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 당국이 집중적으로 이 영화를 후원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일으킨 효과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 항미 원조 영화에 부쩍 열을 올리는 것은 미국과 정면 충돌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항미 원조 성격의 영화들은 6.25라는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도 정작 이 영화에 한국군 이야기는 나오질 않고요. 심지어 북한군도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명절이죠. 올해 설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춘제라고 그러는데 춘절 또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올해는 2월 1일인데요. 이때도 중국 영화계의 거장인 장이모우하고 천카이거가 각각 감독한 6.25 전쟁 소재 영화가 동시에 개봉됩니다. 이 중에 이제 붉은 수수파치라든지 인생, 귀주 이야기 이런 영화들을 연출한 장이모우가 영화 저격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6.25 전쟁 때 미국 엘리트 저격 소대하고 맞선 중국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습니다. 또한 이 천카이거가 홍콩 감독 서극 그리고 단테람과 함께 공동 연출한 영화가 있는데 이게 장진호의 순문교라는 영화입니다. 이 장진호의 속편인데요.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벌어진 장진호 전투 후반 수문교에서 철수하는 미군과 중국군이 벌인 사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 영화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영화국이 제작 과정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영화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한국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방송 및 영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 규제와 함께 아예 연예계 자체에 대한 공산당의 충성심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고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24일 새롭게 제정된 공연중개업 규정, 여기서 공연중개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연예 매니지먼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중국에서 공연중개업, 그러니까 연예계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올해 3월부터는 매년 1회 치러지는 공연중개업자 자격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인은 물론이고 홍콩인과 대만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중국 내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중국 국적자여야 되고 중국의 헌법을 지지해야 되고 제대로 된 정치적 자질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업무 수준과 도덕적 품행을 갖춰야만 이게 이제 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의 수호자가 돼야만 연예 매니지먼트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규제가 강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11차 전국 대표대회 그리고 중국 작가협회 제10차 전국 대표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사회적 이미지, 작품의 사회적 효과를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덕과 예술을 동시에 추구하며 시장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25일에도 중국 국가연구원 단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인 인민일보가 26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국가연극원 단원들이 시종일관 당의 문해 방침과 정책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술가들은 무대 위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도덕적이고 온기가 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시대를 거꾸로 가면서까지 오직 공산당의 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는 곧 시진핑 주석이 곧 중국이다, 시진핑이 중국이다 하는 절대적 좌우명 앞에 모든 걸 바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눈과 귀를 오직 시진핑 한 사람에게만 맞추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또 다잡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중국인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시진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거꾸로 가는 나라 중국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